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찾아온 치킨과 맥주의 계절. 하지만 덥다고 치맥을 자주 즐기면 체내의 요산이 과다 축적돼 발생하는 관절염인 통풍이 올 수 있습니다. 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엄지발가락 등 하지에 주로 생기는 통풍. 특히 통증이 극심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이름이 붙을 만큼 출산통, 요로결석과 함께 3대 통증 질환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많은 환자가 첫 발작 이후 잠시 나아지면 치료를 소홀히 했다가 잦은 재발과 각종 합병증으로 고생하게 되는 통증의 왕, 통풍의 모든 것. 이번 주 건강 365에서 알려드립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현재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현재입니다. 네, 통풍하면은 통증의 제왕이다 이렇게 통증으로 유명한 관절염이잖아요. 네.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들이 겪었던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왜 그런 이름이 따라왔는지 궁금하고 현대 들어서는 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됐죠. 네네. 네, 통풍은 혈액의 요산 농도가 높으면서 생긴 관절 내의 요산 결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 관절염입니다. 네. 통풍은 이전의 왕, 정치가 또는 과학자와 같이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풍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서 과식, 과음과 같이 부절제에 가까운 식습관을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섭취하는 칼로리가 훨씬 많은 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한테서 많이 생겼는데요. 네. 산업화 이전에는 이러한 생활을 특정 계층에서만 할 수 있었다면 현대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서양식 식습관, 이제 고칼로리의 기름이 많은 고기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편하게 잘 먹게 되면서 걸린 병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네. 예. 그렇구나. 아니 안 그래도 오늘 통풍을 다룬다고 해서 제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좀 네.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여름철에 통풍을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던데 진짠가요? 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풍 발생이 특정 계절과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3년간 관찰을 해봤더니 약 200명의 환자 중에서 96명 정도가 급성 통풍 발작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네. 계절로서는 봄이 가장 많았고 이 통풍이 오게 된 유발 요인으로는 술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술을 가장 많이 마신 계절은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술과 청량음료 등을 많이 소비하게 되어서 통풍 발작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즉 통풍 발생이 특정 계절과 잘 생긴다고 이해를 하기보다는 네. 식습관이나 통풍을 유발하는 음료를 찾게 되는 것이 특정 계절에 더 많이 반복이 되면 통풍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그 통풍의 통증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엄청 아프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입니까? 네, 통풍이랑 혈액 내의 요산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높으면 요산이 결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결정에 의해서 관절을 포함한 신체의 여러 장기에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통풍은 주로 관절염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급성의 경과로 침범한 관절의 부기, 발적, 붉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열감을 동반하는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면 요산 결정이 생기고 이렇게 생긴 요산 결정이 관절이나 관절 주변 조직에 쌓이고 결정들이 요산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쌓이면서 통풍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산이 무슨 상인지 어떤 물질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왜 인체에 이렇게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게 되는데 네. 퓨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고 난 다음에는 최종 대사산물로 요산이 만들어집니다. 요산은 혈액 내에서 요산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세포 외에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요산염과 결합해야 요산 나트륨의 형태를 띠는데 이렇게 요산이 계속 혈중에서 녹게 되면 과량의 요산 나트륨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결국 요산 결절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체 대사 작용으로 생기는 물질이 요산이잖아요. 근데 이 요산이 통풍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해집니다. 아, 네. 통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요산 혈증, 즉 혈액 내의 요산 농도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상태가 필수적입니다. 네. 고요산 혈증의 원인은 크게 요산이 많이 생기는 것과 콩팥에서 요산 배설을 잘 못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의 대부분은 신장에서 요산 배설 장애가 그 원인이 있고 나머지는 요산의 과다 생산 또는 배설 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요산 혈증은 유전적인 요인과 2차적 원인이 있고 2차적 원인으로는 비만과 같이 내과적 질환,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내장육, 조개류, 액상 과당 섭취 등 식습관과 관계가 네. 또 되겠고 이뇨제나 결핵약 등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도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 건선, 골수 증식 질환, 만선 용혈 상태와 같이 세포 회전율이 높은 상태에서도 요산 과다 생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산이 많이 생성되면 결국 혈액 내에 요산이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요산 결정이 형성되어 관절이나 관절강 주변에 쌓이게 되는데 이 요산 결정과 염증에 대한 염증 반응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통풍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검진했을 때그 요산 수치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그 통풍으로 진단을 받겠습니다만 이게 낮거나 수치가 낮거나 정상 범주인데도 통풍으로 이제 뭐 얘기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건강검진상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는 급성 통풍 관절염의 증상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건강검진 이전에 한두 번 정도 급성 통풍 관절염이 있었고 건강검진 당시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풍으로 진단을 할 수가 되겠습니다. 급성 통풍 관절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생겨서 병의원을 방문을 하지만 그 당시 혈액 검사 상은 또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급성 발작 시에는 고요산 혈증이 평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발작 당시에는 정상 범위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중 요산 검사를 통풍 발작이 호전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행해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서 통풍에 걸렸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찾아보니까 남성들이 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만 보더라도 왕은 아니지만 저희 남편과 주변 친구들이 많이 걸리는데 저는 또 없거든요. 네.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이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전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소변에서 요산이 훨씬 더 잘 배출이 되어서 폐경기 이전에는 혈중 요산이 남성에 비해서 보통 1에서 1.5 정도 낮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고요산 혈증이 없는 관계로 폐경 이전 여성에서는 남성보다는 발생 비율이 훨씬 적고요. 예. 하지만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게 되면 요산을 배출하는 작용이 줄어들어 요산 농도가 남성하고 비슷하게 되게 되어서 폐경 이후에는 남성의 유병률과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네. 제 친구 남편도 통풍 걸려가지고 막 네. 발 이렇게 보여줬는데 발이 막 빨갛게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아프죠. 그래도 통증 없어지면 맥주 마시고 이러긴 하던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뭐 그 요로결석이랑 출산통과 함께 3대 통증에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 통풍이. 통풍에 걸리면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한 거예요? 네. 통풍은 환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늘로 증상이 발생한 관절 부위를 콕콕 찌르는 듯한 증상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와서 예. 네. 자기도 모르게 악 하는 소리를 낼 정도로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한 번도 걸려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저는 네.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와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오시는데 마치 골절된 환자처럼 그렇게 어머나. 내원을 하십니다. 아. 그래서 통풍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는 표현처럼 여성의 출산의 극심한 통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0에서 10으로 표현을 할 때 0이 가장 안 아프고 10이 가장 극심한 통증이라고 하면 네. 출산을 8 정도라고 하는데 통풍은 9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요? 많이 출산보다. 아프다고 합니다. 와. 네. 우와. 통풍을 이렇게 이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건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염증 반응이 신경이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도록 또 만드는 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우선 우리 몸이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착각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면역 세포가 관절 주위로 모이고 활성화돼서 관절의 염증, 붓기, 관절 주변 조직에도 붉게 변하게 이렇게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신경 종말, 신경 말단이 많이 민감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통증 자극이라도 통증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접촉이나 작은 움직임과 같은 사소한 자극에도 큰 통증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래서 종합하면 통풍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 반응 자체와 이로 인한 신경 감작, 즉 민감화로 통풍 발작 시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출산통이 8, 통풍이 9. 요로 결석은 어느 정도? 요로 결석 그 통증은 사이? 어느 정도?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로 결석으로 제가 한 2번 실려가 봤거든요. 그래요? 진짜요? 예. 무지하게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요로 결석도 네. 거의 뭐 8, 9 이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통풍이든 요로 결석이든 이제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통증이.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찾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통풍으로 응급실 찾아오는 분들이 깊은 밤이나 새벽에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이는 이제 통풍 관절염을 유발하는 요인들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급성 통풍 발작은 대개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도 생기기도 하지만 외상 후에 이제 수술 전후 과음, 과식, 혈중 요산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약제의 복용 등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발작의 발생하고 가장 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보통 한 12시간 내로 짧습니다. 또 증상이 발생한 부분의 통증으로 인해서 제대로 걷기 힘들고 매우 적은 움직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를 종합해 보면 과음, 과식 등과 같이 이제 혈중 요산을 올릴 수 있는 식습관이 주로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이후 통풍 관절염이 발생해서 극심한 통증에 이르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새벽이나 또는 늦은 밤에 발작이 발생을 하여서 통증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종종 응급실을 내원하게 되겠습니다. 아,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새벽에 네. 응급실을 찾을 정도라면. 근데 이 통풍 환자들 보면은 발가락 가운데서도 엄지발가락에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이 엄지발가락이 커서 요산이 많이 보이는 건지 또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통풍을 진단할 때 전형적인 통풍 증상이 주로 다리 쪽에 생기고 치료하지 않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고 아주 심한 통증을 동반을 하는데요. 통풍 첫 발작의 약 80%는 대부분 한 관절에만 생기는 단관절염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절 중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발가락 시작 부위, 뭐 의학적으로는 발, 허리, 발가락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가장 흔하게 침범합니다. 통풍 관절염이 우리 몸의 여러 관절 중 다리 중에 특히 엄지 발가락에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혈중 요산 농도가 온도가 떨어지면 요산 결정으로 잘 변하게 되는데 여러 관절 중 몸 중심부에서 많이 멀어진 관절들이 체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혈류가 주로 하지 쪽에 좀 저류되는 경향도 있고 요산 결정이 그러면 잘 발생하게 됩니다. 통풍 관절염이 주로 하지 쪽, 특히 엄지 발가락 쪽에 흔히 침범되는 것으로 그래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풍 발작은 관절뿐만 아니라 점액낭, 인대, 근육, 힘줄, 뼈 부착 부위와 같이 관절 주변 조직에도 생길 수 있고요. 네. 엄지 발가락 이외에 또 발등, 발목, 그리고 무릎 관절, 아킬레스 건 등 주로 하지에 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질병을 오래 앓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통풍 환자의 경우에는 팔 쪽을, 상지 쪽을 침범해서 동시에 여러 관절이 발생하는 다발성의 형태로 관절염의 형태로 통풍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통풍하면 이제 관절염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통풍이 무서운 이유가 또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합병증 맞죠? 네, 맞습니다. 통풍이 무서운 이유는 이 질병을 조절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그냥 단순히 관절염만 반복이 되는 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관절이 아픈 증상은 통풍이라는 큰 질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장병, 요로결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이 합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풍 자체가 관절만 아픈 병이라기보다는 잘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혹은 치명적인 질병이 합병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통풍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통증의 정도도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급성기하고 만성기 때 치료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통풍의 치료는 크게 급성 통풍 관절염 치료와 고요산 혈증의 치료가 있습니다. 급성 통풍 관절염 치료는 관절염 증상을 줄이고 빠른 시간 안에 좋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급성 통풍 관절염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약제들을 쓰게 되는데 약제의 이름은 콜히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글루코콜티코이드 중 관절 증상이 심한 정도와 환자 기저질환 등을 종합해서 단독 또는 조합해서 투여합니다. 대부분은 소염 진통제나 콜히친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신장 기능의 저하가 동반된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 투여가 어렵고 콜히친의 경우도 신기능에 따라 감량하거나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아서 글루코콜티코이드를 투여하거나 이도 안 될 경우에는 관절내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성 통풍 관절염 증상을 조절하고 나더라도 고요산 혈증의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급성 통풍 관절염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요산 혈증을 치료하는 요산 강화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요산 강화제는 요산 배설을 촉진하는 약과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 있는데 주로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을 투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요산 조절하는 약물을 이제 꾸준히 먹으면서 관리를 했어요. 근데 어머, 증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약물을 딱 끊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평생 약물을 좀 먹어야 되나요? 네. 증상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마 요산 강화제를 규칙적으로 잘 복용해서 급성 통풍 관절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상태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도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오셨더라도 요산 저하제를 잘 복용하게 되면 관절염의 재발이 없고 그리고 여러 차례 혈액 검사 상으로도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되는 결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통풍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관절염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의학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고요산 혈증, 즉 대사 장애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없더라도 고요산 혈증에 대한 치료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통풍은 급성기 증상이 호전되고 나면 다음 발작 시까지 증상이 없는 감기 통풍이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요. 환자들은 보통 이 단계에서 증상이 없어서 통풍이 완치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통풍은 치료를 중단하면 고요산 혈증이 다시 지속이 되고 통풍은 진행이 됩니다. 감기 통풍 때 증상이 없다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급성 통풍 발작이 잦아지고 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 증상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급성 발작은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번씩 오더라도 고요산 혈증이 지속되어서 요산 결정은 계속 관절 주변에 쌓이면서 관절뼈가 깎이고 관절 변형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면서 치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통풍과 치맥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맥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치하고는 엄청 가깝거든요. 아, 치킨 좋아하세요? 아유, 엄청 좋아하죠. 치맥하고 통풍,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네, 통풍으로 매체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치맥 얘기는 정말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술과 함께 먹는 고칼로리의 치킨, 뭐 생각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조합입니다만 네. 통풍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진짜요? 네, 우선 맥주는 알코올 농도는 다른 술에 비해서 낮지만 쓴맛을 내는 호비에 퓨린이 많이 있고 맥주라는 술 자체가 다른 술에 비해서 퓨린 함량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서 요소한 농도도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통풍을 유발, 즉 급성 통풍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먹는 안주들이 대부분 고칼로리 또는 퓨린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먹게 됩니다. 네.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을 이제 자주 가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니까 아, 요산도 잘 빠지겠거니 이렇게 네. 착각이 들지만 네. 알코올 성분 자체가 요산이 콩팥에서 배출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혈중 요산 농도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에
요산 결정이 쌓이게 됩니다. 아,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치맥이야말로 통풍의 최대 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맥주가 퓨린이 많아서 안 좋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맥주 말고 그럼 다른 술은 괜찮은지 치킨이랑 예. 소주, 막걸리 이렇게. 네. 주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술 중에 맥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술이 몸 안에서 요산을 배설하는 것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면 혈중 요산 농도가 또 올라가게 되고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술은 알코올 농도가 또 높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코올 섭취량과 또 통풍 발작 빈도가 증가하게 돼서 높은 농도의 술을 마시게 되면 또 혈중 요산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술을 적당히 먹는 게 좋은 거군요. 안 마시는 게 안 좋은 먹는 게 더 안 마시는 게 좋죠. 좋은 안 마시는 거군요. 게 좋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퓨린,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퓨린 때문에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통풍 환자들이 피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통풍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에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음식과 함께 섭취된 퓨린이 결국에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거쳐 요산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에 좋은 음식, 통풍에 그래도 안 좋은 음식은 퓨린 함량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퓨린 섭취가 과도해졌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급성 통풍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퓨린 함유량이 조금 많은 음식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퓨린 함량 식품은 붉은 고기류,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가 네. 되겠고 어패류나 내장, 시금치, 등푸른 생선, 오징어, 과당이 들어간 음료, 술 등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퓨린 함량이 낮은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토마토, 두부, 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 배추, 달걀, 체리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풍에 관해서 오늘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 맥주를 부르는 계절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겠는데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진료를 보면서 통풍이 진단된 환자들에게 몇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합니다. 우선 환자의 식사 습관 개선을 통해서 퓨린 함량이 적은 음식을 많이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설명해 드리고 식단 조절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무퓨린 시기를 지속할 수도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지속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골고루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정 한도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안 드시도록 하는 식단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은 체중을 이상 체중에 가깝도록 줄이도록 권고하고 균형적인 체형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자에게는 그리고 고요산 혈증에 다른 원인이 없는지 동반 질환을 같이 확인하는데 비만 또는 지나칠 알코올 섭취 습관,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이 동반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습관 개선을 설명드리거나 질병이 또 있다고 하면 질병을 잘 치료받고 조절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풍이 진단되고 난 뒤에도 복용 중인 약물 중에서 요산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약들을 복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뇨제나 저용량 아스피린, 결핵약 등이 필요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통풍약을 처방한 의사와 상담하도록 교육합니다. 네. 아, 정말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통풍 예방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김현재 교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